녹화 시작.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그 10회차 스터디에 들어갔죠,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보죠. 거의 3주? 4주? 그쵸, 우리가 언제 봤었더라,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이 안 나. 한 달 넘지 않았나? 4월 한 며칠이었죠? 20 며칠에 봤었는데, 그죠? 그때 심지어 안 계셨잖아요. 아, 그치. 그전에는 여기가 없었고. 네. 그 셋이 모이는 게 거의 한 2달 된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인가? 그치.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맞아. 그치. 그 보니까 이때가 3월 9일에 거의 봤었던 거지. 야, 장난 아니네. 맞아, 핑퐁으로. 좋습니다. 또 아주 오랜만에 3월 9일인가? 그치, 3월 9일에 보고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거 진짜 2달이다. 그러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너무 잘 지내서 정말. 저는 리즈 시절을 맞이한 기분입니다. 셋이 다 모이는 게 2달만. 그리고 너무 잘 지냈다. 네. 히. 여행을 다녀왔죠? 네.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다. 아,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다 그런 거죠, 뭐. 정말 마이크 음량을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어떻게 마이크 음량을 2dB 정도 높이면 되겠다. 오케이. 또 뭐 있었지? 그 사이에 무슨 일 있었죠, 우리가? 불교 박람회 때가 마지막이었었죠, 우리가 네. 같이 본 게. 또 그 사이 불교 박람회 이거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가 저희 파면된 날이었었고. 저 야, 진짜 개머네. 그 이후에 한 번 더 봤는데? 10회, 9회차가 불교 뭘 왜 이렇게 핑퐁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핑퐁? 그러게 엄청 머네. 맞아.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안 계셨었을 때는 우리가 그 논문 이야기만 해서 한 번 그냥 건너뛰었었죠. 아, 맞아. 9회차랑 10회차 사이에 한 번의 그 건너뛰임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때는 그러네. 진도를 나갈 거보다 그냥 저 논문 쓰고 있는 거 그냥 공유하는 날짜고 왜 한 번 더 본 느낌이지? 그랬는데 그랬었구나. 사랑 얘기하는 날. 맞아. 자, 그냥 살았고 저는 뭐 힘들다. 그런데 뭐 나쁘지 않다. 너무 잘 지냈다. 학교 시험 끝났죠? 시험도 끝났고, 저는 그냥, 뭐랄까? 그냥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진짜 맥스예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고. 그거 있었는데 우리 시험 기간에 이 정답이 맞는가 막 이런 이야기 잔뜩 한 거 있었는데. 그리고 애들이 사실 불교 파트에서 이제 그 사수령을 냈었는데, 기상천외한 답을 워낙 많이 쓰셔가지고, 보리 살타를 보리 타살이라고 써가지고 등등 웃긴 답변이 많았어 보면서 부처님께서 이걸 보시면 노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타살을 해버린 그리고 그 기회도 많았습니다. 삼독 참진치 그런데 오빠 이게 맞을까 해보는데 탐욕 진 분노 그다음에 치 뭐지 치욕 이렇게 해갖고 수치 치욕 이렇게 수치 쓰는 막 심지어 그 삼독을 돈 여자 마약 이렇게 쓰는 애도 있었어요. 삼독이라면서 그거는 이제 아니 뭐 틀려먹는 거 아닌데 래퍼냐며 제가 이거는 쇼위에 나가야지 이거를 밥에 속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약간 기생찬회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좀 뭔가 불교가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에 비하면 불교는 되게 쉬운 편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상세하게 가면 되게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그 기본 세계관 정도는 약간 웹소설 보듯이 볼 수 있지 않나? 뭐 쇼펜하고 건드리고 피터 싱어 건드리고 뭐 휴무 건드리고 막 이런 것보다 난 개인적으로는 더 편했었는데. 공부를 안 한 거죠. 이게 철학자의 관점이라서 그래요. 이게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맞아. 한자 사용에 대한. 아니 근데 요즘 세대들. 그니까 그 너무 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런 말 하긴 싫은데 그 조갑제랑 가끔
그 생각을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아오. 그 조갑제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건 한자 교육이 무너져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 솔직히 내가 조갑제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싶진 않은데,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 뭐 며칠 전에 그거 있었잖아. 어젠가? 그 개혁신당 쾌도난마 사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캐도감마. 그건 또 뭐예요? 개혁신당에서 쾌도난마 이게 한자 문화권이 무너진 아주 감탄스러운 이야기들. 뭐야? 알고도 진짜 많지. 자, 캐도감마. 한자 교육이 무너졌다. 정치할 것 같아. 아니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딱 봐도 AI 이미지잖아요. 근데 AI 이미지를 막 만든 거야. 근데 여기서 막 어? 쾌도난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마치 한자처럼 쓴 거야. 뭐야? 근데 자세히 보면은 고사성어라고 써 있는 거야. 고사성어잖아. 이게 뭔 소리냐? AI 이미지를 만들 때 쾌도난마를 한자로 쾌도난마라는 고사성어를 한자로 써줘 했었을 때 고사성어를 한자로 쓴 거야 AI가. 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뭐 걸러내질 않는 근데 거야.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저건 조금.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괜찮나? 이렇게까지 개판인가? 최소한 뭐 AI 이미지를 쓰니 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괜찮나? 하여튼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네. 불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저게 까져 있다. 한자 교육에 대한 한자 거부감이 많아져 있다. 맞는 소리 같긴 해. 어느 정도. 전 약간 그게 뭐지? 요즘 세대에 그 떠먹여주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한자가 우리도 함축적인 의미를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미도 많고. 근데 그걸 알려면 자기가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MZ들이 그럴 만한 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깊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요즘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 중에 저기 이대에서 철학 박사가 하는 친구인데 그 녀석이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고서 그런가 싶었는데 딱히 요새 애들이라고 옛날 사람들보다 더 개판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때도 안 읽는 놈들 많았었고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는 말이야. 근데 뭐가 다른가? 강제로 안 시켜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때라고 한자를 열심히 배운 건 아닌데 못 외우면 손바닥을 좀 맞다 보니까 강제로 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 게 좀 있었던 거지 우리 때는. 저는 그 강제로 시키는 게 안 돼서 평균이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쭉 미끄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강제로 안 시키잖아.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평균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결국 옛날에 요즘 세대보다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는 아니고 지식의 부재가 네. 너무 큰데 교육의 부재에 가깝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애들의 능력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 소스들은 주위에 솔직히 훨씬 많고 근데 생각보다 저거 뭐냐? 경계선수는 네, 경기선 되게 기능은 되게 늘어났어요. 판단 진단 수도 엄청 늘어났고 ADHD 진단도 엄청 늘어나가지고 옛날보다 그 진단 범위가 넓어진 것도 맞긴 한데 진짜 약간 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대요. 경계선 지능은 상대 개념이다 보니까 지능지수 100을 기준으로 100에서 105 정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지적장애로 분류를 하는데 지적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 일반인의 지능 범위 내에서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걸 경계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대 지수상으로 원래 그만큼 존재하는 게 맞았는데 그동안 이게 가시화가 안 되어 있었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쪽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도 전교 꼴찌는 발생하는 거지. 근데 ADHD의 경우에는 조금은 이게 후천적으로도 좀 더 강하게 유발이 되는 거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강하게 촉발이 되는 건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래서 교육이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형태가 좀 있죠. 왜냐면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여법수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여행은 좀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태국이었죠. 네. 안 더웠어요? 푸켓이었는데 그때가 비가 저녁에는 비가 오고 낮에는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덥진 않았는데 모기가 진짜 독해서 약간 한 번 물리잖아요. 그럼 이 주변 여기까지 다 부어올라요. 어머, 빨갛게. 거기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 물리면서 사? 그리고 한국에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호텔 서비스 자체가 너무 느린 거예요. 맞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모기. 맛있었나요?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거저거 먹었을 거야. 이거저거 먹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물을 매번 사 먹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는 물이 없어요. 식당에서조차도. 네, 식당에서조차도 물을 마시고 싶으면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약간 수분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요. 물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싼데 물 자체가 이제 좀 비싼 네, 느낌? 번거롭구나. 마음껏 벌컥벌컥 들이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왜냐면 어쨌든 물이 필요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맞아. 조금 더 더 많이 비싸요. 들겠다. 그렇군요. 일단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었던 그 13품을 읽어보셨는지. 근데 제가 지금 에어컨을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저는 괜찮아요. 좀 더워. 괜찮아? 좀 뭐 다 상관없어요. 오케이. 저도 열이 많긴 해가지고. 추워 보여. 내가? 너가 나 진짜 하나도 안 추워. 너가 우리 중에 제일 추워 보여. 그냥. 근데 저는 보이게. 어디에 있어도 제일 추워 보인다는 말 많이 들어요. 저 하나도 안 춥습니다. 13품을 읽어보셨는지. 네, 읽어봤습니다. 전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읽은 것 같은데. 저도 오면서 지하철 한 번 더 읽었어요. 저번에 12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9회차에서. 그치. 너무 웃겨. 뭐야? 그 부재 쭈쭈쭈 로스 써놓은 인구이드. 어디? 이거? 그 앞에 이제 이건가? 뭐지? 유유. 어디 있었지? 부재? 이윤 부재. 윤두재. 뭐야? 불판. 에드워드 콘체가 도울의 인간경강의 13품 파트에서 사실상 13품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양 불교학자인데 근데 이제 그 도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양놈이 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는 안 하고요. 여기서 콘체는 13분부터 29분까지의 자기 번역을 자평하며 도움이 안 되고 결착이 닿지 않으며 지루하고 영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혼란스럽다. unhelpful 그리고 inconclusive, tedious 그리고 uninspiring and positively confus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든 욕을 다 쓴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잡스러운 암송가들의 잡스러운 비빔밥이기 때문일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금강경에 대한 가설들 중에 이게 전부가 다 부처가 말한 게 아니라 후대에서 계속 붙여지는, 그러니까 살이 붙여지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도울은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마지막에 콘체가 이를 혹평한 것은 콘체 자신의 감성의 메마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튀니까 그렇다. 그렇네.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티더 감성 있다고. 이제 요거를 갖고 온다면 다시 한번 갖고 온다면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죠. 지난 시간 이야기처럼 에드워드 콘체는 근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는 거지만 근데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은 쿠마라스이나 현장 선장이
갖고 온 건 맞아. 조명태자가 이름을 붙인 건 맞아. 만약에 쓸모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읽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었으면 불살랐겠지. 의미가 없진 않았던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못 찾아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에는 그 콘텐츠라는 건 저는 쓴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썼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그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아 부처님이라면 이런 맥락으로도 이야기했겠구나를 하다 보면은 물론 부처님은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뭐 대충 개똥같이 말했는데 잘 알았네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우리가 부처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좀 더 괜찮아지고자 하는 거라면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왜요? 방금 느꼈는데 음. 원작파와 2차 창작파의 싸움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 원작파는 2차 창작 자체를 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온리 원작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2차 창작하는 사람들은 아 왠지 이 캐릭터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로 2차 창작을 펴내는 건데 그러면 13품까지는 원작이라고 치고 13품 이후부터는 2차 창작이라고 쳤을 때 약간 그게 오래 가면서 이제 2차 창작과 원작의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제 합쳐진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큰 틀에서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은 이걸 그냥 봐도 되지 않느냐인 거고, 뭐 콘체는 아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건데 거기 이제 그 강경 원작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캐릭터 CP 먹는 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쵸 그쵸. 근데 영원히 겹칠 수 없는 근데 이게 이분이 13품에서 끝난다고 하는 맥락이 뒤에가 확실히 붙여진 살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바퀴 의미가 도는 거 아니냐? 이런 다 비슷한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 그치. 아니지 않아? 똑같은 그런 거죠. 얘기하고 있는 한 바퀴 의미상 돌았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내게 되게 호평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도울 선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도울의 의견. 의견. 뭐야? 콘체가 티라 감성이 말랐다. 의 한표를 던지는 F인 저도 저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표현이 극딜 그러니까 근데 그걸 틀렸었어. 불교 면접에. 안티 아니냐? 막 그러니까 이런 완전 얘기인데. 말 다 붙여있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정합성이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있죠. 정합성. 근데 뭐 여기서는 그 도울은 끊임없는 반복은 반복이 아닌 변주고 그것은 아마도 금강경의 기자들에 의하여 세심하게 오케스트레이션된 의도적 구성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궁금증들이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었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13품에서요. 네. 일단 음무소주가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 저 사실 284쪽에 이제 읽다가 떠났고 이 뒤에도 읽으면서 계속 느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도가에서 얘기하는 도가도 비상도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285쪽에 보면은 또 노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돼지 야구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 문단쯤에 285쪽? 네 285쪽에 맨 마지막 문단 맨 밑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 돼지 야구라고 하면서 노자도 여기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읽으면서 책에 도가도 미상도랑 비슷한데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도덕경에 제일 앞에 써있는 말인 도가도 비상도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리고 뭐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해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름이 아니다. 그 말대로 우리가 이름이 실제를 담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도덕경은 그거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말하진 않는데 금강경은 그거를 죽어라고 말해요. 이 내내 앞으로 계속 A는 A가 아니고 그냥 A라고 이름 붙여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자면 도가에서는 그 방금 얘기했었던 그거를 시작으로만 삼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거의 붙잡고 패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랑 명가명 비상병 뭐 심연천지 막 쭉쭉 하는 거는 그냥 약간 이러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불교는 자 아니야 다시 쭉 가다가 자 맞아, 맞아. 아니랬어 맞아. 쭉 가다가 이것도 아니랬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긴 한단 맞아, 말이죠. 맞아. 이게 왜일까? 반복이 좀 많은 것 같아. 이 반복의 대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뭐 A가 아니고 그저 A라 이름 칠 뿐이라는 구조는 왜 이렇게나 반복될까? 이 이야기가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서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4품, 15품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14품이에요? 14품이 금강경에서 제일 긴 품인데요. 진짜 길어요. 근데 긴 거 대신에 그냥 쓱쓱쓱쓱 그냥 읽어버리고 끝내자 거지. 그러니까 그 길어서 빡센 거는 있는데 그래도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이제 쭉쭉쭉쭉쭉 가보자 이런 건데. 근데 네. 다음 스터디부터 새로운 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그 30일이니까 안 올 수도 있 31일. 31일이니까 못 올 수도 있어.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해봤는데 그 저희 후배 네. 이번에 대학원 이제 면접하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아직 한동안 연락을 안 해봤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차피 축제니까 뭐 가고 한번 쓱 물어보긴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쓱 그때 그분 오셨는데 14품을 쓱 넘기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어차피 뭐 온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분도 이제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쵸. 근데 지금 모으면 되죠? 맹자 스터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따로. 근데 이제 그쪽은 맹자 하시는 친구인데 이번에 그래서 대학원에 동양 하나 서양 둘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대학원 수업이 동양을 2개 열 수도 있어서 그러면 나도 동양 2개 들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서양 재미없어. 갑자기? 서양 생각하고 있지만 서양 재미없어. 힘들어. 스피노자를 입고 지금 힐을 누가 봐도 소인 철학자.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를 안 하니까 교수님 스킬을 모르니까 니체랑 라칸 이런 거 모르겠다. 좀 나야 되는데 걔네들은. 잠깐만 제가 추우니까 이거 좀 하고 있고. 맞아. 전기가 더 너무 직격타여가지고. 쌤이 대학원 들어가고 나서 좀 꼰대 같으셨어요. 갑자기. 어떤 맥락이요? 아니 혼자. 오면 얘네들 안 되겠어 이러면 꼰대 같은 네. 얘네들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건 이제 대학원 들어간 건 아니라 요새 이제 청소년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하. 왜냐면 코칭을 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약간 수업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도 같이 겸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다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그 부처님이 막작시설 하기 전까지 가는 거지. 말해도 될까요? 자, 읽어봅시다. 13품 이제 이시 수보리 100불원 보통 수보리 100불원은 이렇게 붙어있기도 해요. 뭐 이거 두 개는 그냥 붙여서 하든 띄어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수보리 100불원 수보리가 부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뭐 장하명차경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등 명하 운하봉지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할까요? 이제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상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이 쓴 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경전이라고 안 말했어요. 뭐냐면은 밥 먹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경전을 말해주겠다도 아니에요. 지금 약간 좀 뭔가 사회 벽이 깨진 거예요. 그죠? 어떤 시점상으로만 본다면 대화를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안한존자가 다 듣고 있었던 안한존자가 중간에 정리를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오케이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세준시여 우리가 대화하는 요 내용을 뭐라고 어떤 경전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뭔가 사회벽이 이렇게 깨지는 순간이 있어서 아 이거는 후대에서 약간 좀 정리가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읽으면서 하고는 있었어요. 좀 재밌지 않나요? 차라리 뭐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뭐 이 경우를 일러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라도 해주는데 갑자기 대화하다가 마치 수백 년 뒤에 이 이야기가 경전이 돼서 남을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약간 부처님 속 터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 조금 했었는데 왜냐면 앞에서 계속 뭐라고 부르지 마라 뭐 그치. 이건 이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하지 말라. 다시 물어. 오, 잠깐만. 그런 생각을. 아, 진짜? 오,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네. 오.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계속 이건 이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부정해 왔는데 갑자기 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때까지 정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그 부처님의 노력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부처님 지금 말하는 건 모르겠고 그래서 뭐라고요? 아, 진짜 넌 또 되게 다르게 생각했는데. 후대에 정리된 것라는 게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이었고, 자, 이제 진짜 감탄, 오케이. 주님이 속 터졌을 것 같은 무슨 엄청난 무슨 뭔가 하지 말라는 앞에서 내내 이름 붙이지 말라.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서 부를까? 뭐라 불러요? 라고 말하고 아, 진짜? 저는 사실 그냥 읽으면서 지금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도 계속 나오고 금강반야바라밀 그리고 안육다라 삼맥삼불이가 아직 우리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물어볼 법한 질문이라고 오히려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겠다 아 그래요? 싶었어요 오히려. 약간 뭐지 제자들이 이 정도면 알달딱까지 세내가지고 아 그럼 이걸 알고 따라 삼삼불이라고 하는 거보다 이때까지 했던 모든 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두 번째 말이 좀 웃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제 근데 또 그렇긴 해. 앞에서 내내 이거 말라니까. 장엄 정투도 없고 다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약간 뭐 그럴 수 있지, 그치? 이름을 제대로 안 붙이면 좀 못 찾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막 그래. 예를 들면은 그 메타피직스가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단 말이죠.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은 이제 메타피직스라고 부르는데 이 형이상학이라 메타피직스라는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 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이 사람이 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책을 만들어 놓는데 그 자연학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자연학 또는 물리학인 거죠. 그 자연학에 대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을 이제 피직스라고 묶어놨는데 그 자연학은 아니지만 어떤 있음 그리고 없음 혹은 보이진 않지만 있음 수 이런 것들 막 다루는 어떤 형상학적 개념들을 다루는 내용을 써놨는데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없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피직스 뒤에 꽂혀 있는 책이라서 메타피직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그 메타라는 개념이 초월적이라는 형태의 개념 트랜스랑 같이 혼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세가 넘어가면서 이게 메타피직스라는 개념이 어떤 물리학이나 자연학을 초월하는 어떤 개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학 뒤편에 꽂혀 있는 그 책이 어느 순간 형이상학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생각 안 하고 이름 안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후대가 짓지 않는가. 수보리가 그 정도는 생각했었던 거 아닐까. 하여튼 그 이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재밌네요. 뭔가 똑같은 거를 다 다르게 읽고 있었군요. 재밌다. 오케이. 이제 불고수보리 시경 명의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그대들은 다 떨어지녀야 한다. 여기서 이제 그 금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룬단 말이죠. 이 경전 중에 지금 절반 가까이 왔는데 처음으로 금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왜 금강인지를 안 말하지 않나요?
맞아. 우리가 이 바드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첫 다뤘었잖아요. 이게 뭐 벼락, 번개 막 이런 이야기들. 근데 왜 금강인지를 우리가 해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요. 뭐 좀 그래서 왜일까 싶었는데 하여튼 뭐 일단 뭐 가보자. 일단 봐요. 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음. 약간 후대에서 쓴 게 분명하다라는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처가 이때까지 쭉 뭐라고 불러요라고는 계속 물어봤긴 했잖아요. 근데 뭐지? 똑바로 얘기 안 해줘. 계속 둘러둘러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입 나와가지고. 여기에서만 네, 똑바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뜻이 뭔지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갑자기 금강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상 후대에서 붙이면서 약간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라고 근거를 붙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쓴 거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가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예, 사짜 냄새가 이제 2차 창작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그쵸. 또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느꼈었냐면은 저 금강이라는 게 지금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벼락이잖아요. 물론 그 저번에 이 책 사러 갔다가 스님들이 다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해석하는 거, 금강석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랬었는데 여기서 금강을 왜 썼는지를 말해주지 않지만 원래 썼었던 단어가 벼락이라면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의 벼락이라는 개념이 한 번 또 나오는 게 제일 마지막에 그 사후기에서 여로 역여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 그러니까 벼락을 따로 써요. 여기서의 약간 금강이랑 좀 다른 의미인데 하여튼 뭐 벼락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뭐 이슬 같고 뭐 번개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번개는 이제 치고 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서의 금강이라는 것도 약간 그 반야바라밀 앞에 금강이 붙어 있다는 거는 그냥 되게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사라지는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면 뭐 번쩍하고 깨닫는 거든 혹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든 약간 이런 형태의 의미처럼 그 뭐라 그럴까 대지혜라는 형태의 의미에서 반야바라밀을 얘기하지만 그 앞에 뭔가 계속하고 빠르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혹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일어나거나 엄청나게 큰 위력을 지니거나 하여튼 뭔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그냥 쓱 넣은 거 아닐까? 근데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은 깨지지 않는 진리라는 의미에 가까운 거고 이 벼락이라고 하면은 공의 의미에 가깝다는 해석인 건가요? 그럼 그렇긴 한데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엇이든 깰 수 있는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일단 경도가 제일 단단하니까 다른 걸 깰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바지라로 해석을 하지 뭐더러 금강석으로 해석을 하냐 이쪽이긴 한데 나도 여튼 그래서 저 금강이라는 개념이 좀 특이한 개념이기는 했다. 네, 금강반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시명 반야바라밀 뭐 그냥 이름을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도올이 되게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거를 여기서 처음 알게 됐었던 건데요. 3절에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기의 금강경이 이 마지막에는 시명 반야바라밀로 되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끝에 이제 이 이름을 반야바라밀이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래요. 원래 고려대장경에 있는 대정본에도 없고요. 뭐 오가해 기초한 뭐 세조원해본에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라직본에서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금강반야바라밀경 뭐 라직본이나 이런 오가해석본이나 이런 데서는 시명반야바라밀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본문을 모르니까 이쪽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없는 문구야? 라고 했는데 또 이 저기 남해군 선생님 거에서도 시명반야바라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갖고 이게 진짜로 없는 건가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올은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사실상 이게 사실 문맥이 맞다고 그래도 이걸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잘못된 내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술적으로 맞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갖고 뭐 판본의 문제를 고려를 해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없이 보는 거랑 이게 이씨 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는 건가?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있느냐 없느냐 크게 다를까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약간 전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심형 반야 바람이를 붙이면 네. 어떻게 보면은 앞에는 즉비라고 하면은 부정에서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박은 거잖아요. 이 이름이 그쵸. 반야 바람이를 이자라고 박은 거라서 조금 저도 이거 읽으면서 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딱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을 받긴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심형장엄 이렇게 해서 장엄정토분에서 한번 심형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딱히 근데 또 앞에서의 장엄이라는 형태의 개념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뭐냐면은 부처가 그 주위를 밝히고 업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장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엄한 것이 장엄한 정토가 있다는 게 진짜 그 정토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가 장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이 장엄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그 문장 구조는 동일한데 문장에 담겨있는 뜻은 심형반야바라밀을 쓰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면서 썼거든요. 전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때까지 앞에 태도를 계속 고수하려면. 콘치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아니 이게 심형반야바라밀이 없어진 게 낫지 않는가. 저 없어진 게 낫다? 그래서 이게 생겨버리면 사실 부처님 스스로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미묘하게 뭐라 이렇게 잔잔하게 공에 대한 사상을 계속 전제로 한 채로 얘기해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게 돼버리면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장엄정토분을 다룰 때 즉비장엄, 심형장엄이라고 얘기했었을 이름은 때 일종에 있어요. 그쵸. 그 개념은 앞에서의 문맥을 생각했었을 때 이름을 그저 장엄이라고 말할 뿐이다라는 이 구조랑 똑같은 게 아니라 부처가 주변을 그런 빛을 내고 장엄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쵸. 장엄정토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장엄에 대한 의미가 어떤 동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작용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가? 라고 한다면 또 그게 아니라는 맞아. 의미에서 심형이라는 게 조금 너무 운율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었나? 라는 생각도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약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장 어조, 그러니까 어미의 그 구조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심형 뭐 이거는 되게 자주 쓰이거든요. 즉비까지 쓰이고 있지만서도.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말끝 맺을 때마다 붙이는 약간 추임새 같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 좀 이거 읽으면서 이거 되게 뭔가 묘한데 그리고 읽긴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뭐 하나가 더 있으면 전님 속터. 근데 이게 확실히 둘 다 해석이 진짜 가능할 것 같은 게 장엄정 부분에서는 진짜 심형 그 얘기를 해도 이게 장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구나 하는데 여긴 너무 반야바람일 그냥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즉비라는 신현장형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면서 긍정해가지고 사실상 상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약간 플러스밖에 없는 확정 짓는 느낌밖에 없으니까 약간 앞에 걸 따라 하려다가 실패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문장 구조는 같지만 네. 의미상 같지 않게 느껴지는. 네네. 그래서 구색 맞추기에
맞지 않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어차피 이제 온라인이니까 다 있지 않을까요? 고려, 대장경, 금강경 뭔가 이런 거 좀 있지 않을까? 왠지 온라인으로 다 만든 거 없을까?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불교 기록 문화유산. 문화유산. 네, 아무튼 저도 사실 시험 문제 내고 할 때 좀 뒤집었어. 원문에 제일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심형이 없네요. 헐. 충격적. 그렇죠? 불고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밖에 없네. 그쵸, 그쵸. 그쵸. 왜냐면 여기 뒤에 붙으면 부처님 폐해가 이상해진다니까. 근데 식품엔 당연히 있겠죠? 식품에는 자원정토 얘기해놓고 여기에는 없애버렸네. 심형 반야바람이를. 여기는 심형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네. 그렇죠. 뭔가 이걸 보면서 이거 좀 다뤄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특비반야 바람일 이렇게만 얘기했었던 이게 요거만 또 보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이유들 중에서도 하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볼 때 좀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그래서 해석하는 방식이 그리고 사실 심연단야바라밀이 들어가면 뒤에 하는 대화가 조금 이상해져요. 왜냐면 수보리한테 부처가 묻거든요. 법을 말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또 갑자기 이름을 이름을 얘기해버리면 사실 말하자마자 바로 거짓말하는. 식품의 장엄, 그러니까 심형 장엄과 구조만 같지 식품의 문장의 맥락에서 심형을 다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음. 식품의 심형 장엄은 동사로서의 장엄을 다루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저 이름을 다룬다고 다시 말하는 것에 불과해서 이름을 고정짓는 행위를 만드는 맥락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걸 빼고 읽어도 좋지 않을까 싶었음. 그래서 밑에서 바로 자기는 설법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는 그 설법에 대한 이름을 이미 정해줘 버리면 그럼 설법에 이름이 있는데 해준 적이 없으시다고요? 라고 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애가 법을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열애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유나 열애 유소설 법부 그리고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애 무소설 말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요? 어이유나 삼천대천세계의 소유비진 시위다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티끌이 많지 않은가? 수보리여 심다세존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째로 다시 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 수보리 그 다음에 제미진 모든 티끌은 열애가 티끌이 아니라 말하니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여기도 혹시 이것도 대장경에 나와 있나? 심형. 네. 이건 있지 여기선 않을까요? 심형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구절에다가 이걸 강제로 넣은 거에 가깝고 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있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있는 거고 저게 없었던 건데 들어갔던 거에 가깝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심형미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제미진 비미진이 아니라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인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 여기 위에서는
불설 반야바람일, 즉비 반야바람일 이렇게 해서 부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반야바람일은 아니다 인 건데 여기서는 부처가 아니 뭐야 그 모든 티끌은 열애가 그것이 티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심형미진 열애설 3개, 비 3개, 심형 3개 이 부분이 되게 약간 좀 반복학습처럼 이어지죠. 어유나 가히 30 이상 견 열애부 이건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 앞에 그 몇 장이었었지? 32장이 한번 이게 30 이상이 나왔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열의실견분에서 나왔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열애께서 신상이라고 하신 것은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했던 것들. 불야, 세존, 불가이 30 이상, 득견 열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30 이상이 모두 다 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열애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거 그 앞에 사부계가 한번 나왔었나요? 기억나나요? 5장의 사부계인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 있다. 범소유상, 개시음악,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148쪽에 있어요. 예, 열애를 보리라. 이 부분. 이게 첫 번째 사부계였었죠. 그리고 열애 상을 30 이상, 즉시 비상, 그리고 심형 30 이상.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스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약은 뭐 여기서 만약인 거니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있음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있음도 있지만 뭐라 그러지? 한다면 있다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두? 아니야 두는 아닌데 비동사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했대나? 있다면 만일 있다면 네, 만일 존재한다면 한다면 만일 있다면 막 이런 거니까 뒤에 if? 약이 if인 거죠. 그 뒤에 있는 유가 있을 유자가 만일 있다면이라는 게 만일 뭐뭐 한다면 만일 뭐뭐 간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유 선남자 선녀인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은 만약 뭐뭐 한다면 선남자 선녀이니 근데 이 뭐뭐 한다면에 그 가능하다는 거는 이 뒤에 것들을 한다면인 거죠. 이제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면 인 거죠. 여항하사 등 신명 보시. 겐지스강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목숨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여기서 보시하더라도인 건데 여기서는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서 읽어보고 있는데 약부 유인서 그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차경중 이 경전 중에 내지 수지 사국의 등 말 그대로 사국의들을 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타에서 일러준다면 기복신다. 이 복이 훨씬 더 많다. 뭐 아까 우리 이전에 한번 이 이야기 다뤘었잖아요. 11품인가? 11품에서 얘기했었나? 그렇죠. 11품에서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 중 사국에라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기복덕 불가사령은 아닌데 여기 있다. 2차 복덕, 승전 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264쪽의 내용이 한 번 있었죠.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장엄정토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을 부정하는 방식도 꾸준히 쓰고 열의실견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을 부정하는 것도 계속 쓰고 그리고 앞에 11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행위를 뭐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거나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것들 자체가 말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어떤 고정된 형상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고정된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본다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부정하고 근데 그 다음에 쭉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도 이걸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묶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약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약인데 템포를 묶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묶는다는 게 저기 선남자 선녀인 거기요? 네. 이걸 묶은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묶었잖아요, 지금. 왜 묶었을까요? 저는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각각의 의미들만 되새기다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앞에서 한번 지금 쭉 앞에 가면은 한 5품쯤에서 상을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6품에서는 다른 리듬이 드물어갖고 그냥 이게 쓸모가 없더라도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무언가를 계속 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도 하고요. 쭉 가면은. 그리고 그 10품, 그러니까 10품으로 가면은 장원불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다가 11품으로 가면은 갑자기 또 야, 근데 이거를 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게 좀 어정쩡하더라도 사국이라도 수지하여서 말해준다는 게 이걸 다 깨달아서 말해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약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살이 누군가가 여기서 심지어 보면 약부 유인이에요. 어떤 보살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부 유인이면은 어떤 사람이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깨달음을 얻건 뭐 뭔가를 하건 막 뭔가를 내건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주체가 지금 사람이에요.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예를 들면 뭐 고승, 나한 아니면 뭐 그 지금 저희 수보리를 일컫는 어떤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 아니면 아라한 뭐 모시기 막 그런 이야기들한테 복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개인이 그냥 이걸 타인에게 마음을 내어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복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결론이라면 이게 앞에 거 전체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거 전체를 다 말한 다음에 얘로 끝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왜 자꾸 반복을 그러니까 반복 식구를 쓰는가? 그리고 왜 기존의 내용들을 묶어서 말하는가? 두 가지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반복 식구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제 요 근래에 애들 수학을 좀 같이 봐주고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수학을 좀 봐주고 있는데 수학을 풀다 보면 애들이 되게 어떤 이 안에만 이렇게 갇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이 어떤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걸 가끔씩 봐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분명히 유형이거든요. 근데 유형인데 유형을 못 보고 문제만 봐. 근데 이 유형에도 물어보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 유형이 뭘 물어보는지 알고 있으면 이거랑 같은 유형 전부를 다 풀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1에서 나왔었던 문제의 유형 방식이 고3에서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면 뭐냐면 개념만 바뀌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하나 풀어줬었는데 며칠 전에 다른 애한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방정식 건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다항식 px에 대해서 모든 실수가 만족하고 그리고 요 식을 만족할 때 뭐 AB가 이제 뭐 P에다가 A 플러스 B를 넣어서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뭘 요구하냐면은 다항식 PX를 일단 모르는 걸로 두고 그 PX가 넣어있는 아래쪽에 식에다가 AB라고 그래갖고 알 수 없는 상수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오케이 구하기 쉬운 거부터 구해야 되구나. 그럼 구하기 어려운 걸 0으로 만들어야 되구나. 그럼 구하기 어려운 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여기다가 곱해지는 애를 강제로 0으로 만들어야 되구나. 아니면 얘에다가 더해진 얘가 있으니까 얘랑 얘가 더하면 0이 되게끔 일부러 만들어버려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어려운 걸 다 없애버리고 쉬운 것만 남겨서 찾고 그 다음에 이 쉬운 거를 다시 원래 식에다 대입해갖고 요구하고 있는 그 PX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안 보이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가면 적분 문제에서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늘 문제에서 요구했는데 적분이도 똑같아. 이게
모든 실수 x를 만족할 때 요 식에서 이거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는 사실 똑같거든, 문법은. 그 문제의 구조와 문법이 똑같다면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이용하고 여기서 적분이라는 걸 이용하고 제일 쉬운 걸 얘기하면 얘를 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면은 아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이 다른 거고 물어보는 문제의 방식은 똑같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중학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대충 고등학교 1학년 후 중학교 3학년쯤의 수학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올라온 모든 수학 문제들이 개념만 바뀌고 있지 물어보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충 그걸 알기 시작하면 고3 때 요게 안 되는 이유는 고1 때 요것도 못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어렵지 수학이. 근데 이거를 개념을 배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만. 개념은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개념을 배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왜냐면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양식을 이해해야지만 이 다른 방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원래 그 게임 보스들도 패턴이 복잡해질 뿐이지 똑같거든요. 그 장판 까는 것도 똑같고 그 뭐 범위 공격 날아가는 것도 똑같고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높아질수록 템포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한두 개의 맞아, 패턴이 맞아. 섞이는 거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형 계속 풀면서 유형 자체가 뭔지를 깨닫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왜 하냐? 반복식으로 쓰는 게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거야. 우리가 하다 보면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아니라는 거를 까먹는 것 같아. 뭐 어떤 삶에서의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순간들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참 좋다고 얘기를 할 때도 어제 비가 진짜 비리게 왔는데 날씨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비 오는 날 좋았는데. 근데 또 얘기하는 게 그렇게 비가 왔으니까 오늘 맑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맑은 날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부처님이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어떤 해석을 하건 혹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 많은 것들을 혹은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어떤 것들 있잖아. 이게 있다라고 집착을 하게 되거나 뭐 부처님의 머리에 이게 없으니까 이건 부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탕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 봐봐 여기서 없지 자 여기도 없는 거야 자 여기도 없는 거야 이거를 지금 약간 반복해갖고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봐도 없고 자 요것도 없고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애들 수학 가르치듯이 지금 보여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부처님 속 터지고 있는 거 맞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부처님 속 터지고 있다니까요. 그치. 왜냐면 내가 먹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했었던 수업이 속이 터졌었어. 야, 지금 이거 고1 문제에서 똑같이 얘기를 한 거라니까. 아니, 방금. 그러니까 보자고. 자, 어디 있어? 쌤 전화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럴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 쉽시다.